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JB입니다. 썸네일 보고 지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시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린 후에 숏을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왜 치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어제 시황을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미국 상대로 숏을 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 시작하자면요. 일단 어제 시장은 별건 없었습니다.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중 시황 분석 글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나스닥이 괜찮게 흘러갔지만 결국 마무리는 보합으로 끝났고요. 채권 역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우선 장 초반에는 애플의 신제품 발표와 함께 나스닥 분위기가 달아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 나왔을 때도 보면 채권과 주식시장의 해석이 엇갈렸었잖아요. 주식시장 쪽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물가가 잡힐 수 있다는 골디락스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채권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노동시장 상태라던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지 않는 경기 침체, 거기에 인플레에 대한 걱정까지 하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우디 쪽에서 원유 감산 발표 소식을 전해버린 거예요.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인플레 수치의 하락에 많이 기여를 한 게 원유와 천연가스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추후 인플레 수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채권이 갑자기 확 다시 회복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우선은 사우디가 상당히 많이 감산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거 치고는 WTI 원유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사우디의 감산 조치가 생각보다 인플레 수치에 큰 위협을 가하진 않겠구나라는 기조가 좀 퍼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와 고용 지수가 나왔는데요. 제조업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계속 안 좋은 게 너무 뻔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몇 달 동안 계속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선 사실상 추후 서비스업의 선행 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 비제조업 관련 지수들이 어떻게 나올까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수치가 침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점인 50 언저리에 걸쳐 다 나오긴 했지만 예상치에도 못 미치고 전월 대비로도 전부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행히 채권이 크게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TMF도 보합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분위기 주도로 상승했던 나스닥 지수 역시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근데 애플이 이번에 내놓은 MR 헤드셋 이게 과연 성공할까? 아무리 애플이라도 450만 원씩이나 하는 거면 너무 비싸게 내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 큰 건 휴대성도 없어서 사더라도 집에서만 써야 할 것 같은데, 애플 제품은 사면 다들 자랑하고 티내고 싶은 마음에 사는 것도 있는데 들고 다니기도 힘든 저걸 과연 소비자들이 살까? 그리고 이미 메타에서 옛날부터 비슷한 제품인 오큘러스 내놓고 한 것도 수익도 딱히 못 보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결국엔 이제 믿을 만한 부분이 그래도 애플이니까 다를 수 있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는 아무리 봐도 좀 오바 같은데,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라는 불안함이 돌기 시작하면서 장중 한때 184.95달러까지 치솟으며 역대급 최고가를 갱신한 애플은 주가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0.76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분위기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보합으로 끝났고요. 이 정도가 일단 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숏을 쳐보려고 합니다.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들어갈 거고요. 티커는 SCO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열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만약 오늘 사기도 전에 갑작스런 반등이 나온다면 계획은 취소입니다. 아무튼 뭐가 됐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매수 들어갈 때 들어간다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저를 따라 사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절대 많은 물량으로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빗나간다 싶으면 손절도 빠르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좀 재미로 들어가 보는 측면도 있고요.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 활용하려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여러분들은 이번 저의 원유 숏 베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관망만 하시고 따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원유 숏을 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확실히 지금 해운업 상황이나 중국 제조업 지수 나오는 거 보면 경기가 안 좋긴 하거든요. 물론 대부분 분들은 그저 미국 나스닥 지수만 바라보고 그저 빅테크 기업들, 내가 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엄청 올랐어, 경기도 완전 회복된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지만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확실히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야 전 세계로 운송선들이 누비면서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원유 수요도 그만큼 높아지면서 원유 가격이 오르는 건데, 지금 막상 보면 현실이 전혀 그렇지를 않잖아요. 경기 안 좋으니까 해운 회사들 주가도 박살이 나고 실적도 개판 나고, 해운주는 사실 배당 안 주면 딱히 볼 게 없는 건데 해운 회사들 지금 보면 배당 컷을 하거나 아예 배당 지금 못 하거나 해서 난리잖아요. 중국에서도 공장이 제대로 예전처럼 활발하게 돌아가야 원유 수요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죠. 아무튼 이렇게 원유 수요가 계속 급감을 하니까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오펙에서도 자기들끼리 뭉쳐서 감산 조치 해대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번 사우디의 깜짝 감산 조치도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거고요. 근데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오펙 산유국들이 다들 이제 여력이 없어요. 뭐 러시아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자기들도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힘들다 보니까 이 와중에 원유 감산 조치까지 하면서 리스크를 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감산 조치를 한다고 해서 원유 가격이 무조건 더 오르냐 하면 딱히 그것도 아니거든요. 몇 달 전에 오펙에서 감산 조치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세요. 그때도 물론 공급을 줄이니까 일단 일시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잠깐 오르긴 했지만 결국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간다는 큰 대세를 거스르진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도 보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에서 엄청난 양의 감산 조치를 발표하긴 했지만 다른 산유국들에선 협조해주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파괴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우디가 네옴시티 건설도 그렇고 이래저래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돈 들어갈 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얘들이 사실 원유 빼면 봐줄 게 뭐가 있습니까?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물론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이 나라 저 나라의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사우디 경제의 근간은 원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원유 가격을 다시 높게 끌어올리려고 이번에도 감산 조치를 사우디가 하루에 100만 배럴씩이나 줄이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이게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배럴당 90에서 100달러까지는 가야 지금 감산한 것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원유 가격이 그 정도 가격으로 다시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택도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사우디를 제외한 나머지 산유국들만 더 좋은 일 시키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원유 전망에 대해서 예측을 하자면요. 결국 사우디도 감산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원유 가격은 더 폭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요소는 바로 미국과의 외교 관계입니다. 사우디가 사실 그동안 미국의 자존심을 너무 긁었어요. 한동안 이게 고유가가 계속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때 진짜 미국 심기를 엄청 건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바이든이 자존심 전부 다 굽히고 사우디랑 다시 외교 관계 좀 회복하려고 빈살만 왕세자한테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퇴짜만 맞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사우디 왕세자한테 경제 수업만 듣고 왔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굴욕당한 거 좀 되갚아주기도 할 겸 아마 지금 이 사우디의 위기를 미국이 나서서 더 안 좋게 만들어버리고 사우디 길들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온화한 이미지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좀 착하고 순해 보이는 인상도 그렇고 또 거기에 워낙 트럼프라는 대놓고 강력한 이미지의 인물과 대비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바이든이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나름 굉장히 불같아요. 그래서 유세 현장에서 영상 찍힌 거 보면 카메라 뻔히 돌아가는 거 아는 상황에서도 막 쌍욕도 날리고 그럽니다. 상당히 상남자스러운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바이든의 성정도 이번 사우디 길들이기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뭘 어떻게 더 사우디를 구석에 몰아놓고 길들일 거냐라고 다들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직까지 주류 의견은 아닙니다만 일각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냐면요. 아마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란도 사우디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난 양의 기름을 보유한 산유국이거든요. 이런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줌으로써 사우디를 더 코너에 몰아넣지 않겠냐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식겁하고 부랴부랴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다시 나설 확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hen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YSK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별이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팍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준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졸바더긱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베리얼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용희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